쓰기 싫은 혈통, 가격 끝에부터 갈때부터 진정 명까지 상대라고 해요. 상대. 네모라는 선고를 합니다. 네모라는 권력을 줘봤죠. 그때부터 선고를 얘기해요. 세정 모이라는 때부터 뿅하게 아주 긴데 김천 중선들 권력을 잡았거든요. 모이라는 게 진고라고 합니다. 어차피 선고를 다 끝났죠. 왜? 선정여학, 진정여학 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결혼했다 손치더라도 잘 지냈기 때문에 그 대가 끊긴 거잖아요. 선고에서 진고를 넘어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선조왕 때 경주랑 때까지 하대라고 하는데 이걸 뇌물한 게 진고를 합니다. 무슨 뇌물한 게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들이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 후손들이 권력을 잡는 걸 다 뇌물한 게 진고라고 합니다. 불교시 방해, 삼국유대 불교신도도 상고 중학교까지를 거봉도 진호대가 중고라고 너무 적는데 상공유사 부분을 중고만 tip합니다. 중고만 거봉 때부터 진정 여학 때까지를 불교시 강령을 쓰실 때가 중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정 모이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고 라고 합니다. 정치 특징과 내가 신라시대 상고시대 기종내가 경제 신라 열조 정세로부터 육부적 연맹시의 정치형태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승의 지위가 강화됐다. 즉 계승이라는 말 상대를 의미합니다. 상대들의 지위가 강화된 시기다. 그 다음에 노후가 시급이 지급됐다. 노후가 시급을 결정을 한다. 즉 공무원 월급을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 월급 이 나라에 지금 잠깐 들어가죠. 일반은 공무원 월급을 얘기한다. 노후가 시급을 결정한다. 크게 세 개로 구분할게요. 즉 신라시대에 공무원들 월급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노후를 받고 시급을 받았습니다. 노후가 시급. 노후는 공무원들이 주는 것이 노후 뭐냐면 전생에 공헌 했던 사람을 전공자라고 그래요. 전공자. 근데 나서 청년사도 있습니다. 근데 공헌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마음도 쓰게 있어요. 마음도 쓰게 있어요. 요 사람들의 주는 노후이라는 수조건과 노동력을 받는 것을 노후라고 한다. 수조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공무원이 이렇게 공무원이니까 그럼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두 달에 얼마나 매일 갔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그러겠죠. 이제는 월급이라는 게 노급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농경사예요. A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A라는 지역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 선생님이 어디 대기자로 오게 됐어요. 농사가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의 수확량을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수조건이라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 그 세금이 나의 월급 몫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나의 월급 몫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거는 뭐라고 해요? 수조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여기를 인천이라고 얘기할게요. 인천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선생님은 집이 원래 B지역이었어요. 자, 여기 선생님 부평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천에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부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동력을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이 부자여가지고 부평에 땅이 10만 평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인천 근무하고 인천 주민들 여기 들어다가 농사 짓게끔 만들었어요. 노동력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 두 개를 합친 놈이 뭐라고 그래요? 노동이라고 그래요. 내가 근무하는 것은 내 월급 몫으로 수사를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마을에 농토가 너무 커서 그쪽 지역의 농민들을 데려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맞지? 마이크를 안 잡게 수업을 했다.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반복 설명 다시 해서 마이크 소리 안 들릴 수도 있겠다. 다시 가볼게요. 상대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과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다. 수조권이란 내가 근무하는 것에 월급 몫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관리자 몫으로 수확량의 일부를 나의 몫으로 가져가는 권한이 있다. 수조권,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즉 나의 월급 몫이야. 자, 여기 A 지역이 있다면 선생님이 집은 원래 B 지역이었다. 9평이었다. 선생님 땅이 10만 평이었다. 근데 노비가 너무 적었다. 20명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근무지에 농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도둑놈이지. 큰일 날 일이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뭐라 한다? 노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급도 마찬가지로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을 같이 가져가는 거다. 시급이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왕족들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왕족들이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분들이 주는 걸 노급과 시급이라는 거지. 근데 점차 시급은 봐. 중대, 하대, 고려, 조선초까지 와. 조선초에 소멸돼요. 여기서는 지급량이 감소하죠. 지급량은 감소하면서 조선초가 되면서 소멸되기 시작했다. 시급에 안에서. 중대로 가볼게. 중대는 우리 알다시피 통일이 완성되잖아요.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노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노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관료전만 지급하게 되더라. 관료전은 수조권은 지급하되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관료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노급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도 물어본다. 그래서 이렇게 관록 얘기하셔야 된다. 관료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노급은 폐지된다. 선생님, 노급이 폐지됐기 관료전이 지급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관료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노급이 폐지되는 겁니다. 대신 시급은 존재는 하죠. 시급은 있으나 가면 갈수록 아까 했다시피 지급량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지급량이 감소하더라. 하대 가볼게요. 봐봐. 중대는 되게 왕권이 강화된 시기예요. 하대 봐봐. 하대는 신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져갈 양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노급이 부활돼요. 노급이 부활돼요. 오케이? 노급이 부활된다. 대신 어떻게 될까? 관료전은 폐지되겠죠. 왕권이 강화됐을 때와 약화됐을 때 제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잖아요. 그죠? 경제 파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노급이 뭡니까? 시급이 뭡니까? 관료전은 뭔가요? 어느 시대에 노급이 나오고 어느 시대에 관료전이 나온가요? 어느 시대에 또 관료전이 폐지되는가요?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걸 기초화해 여러분들이 뭘 구분해야 돼? 이 시기가 상대인지, 중대는 통일 시기를 얘기한다. 통일했던 시기입니다. 중대인지 하대,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에 가는 거죠. 이 시기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묶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단독,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봅니다. 법흥왕 때 전지향권이 강화되고요. 합의계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왜? 왕권이 강화되면 합의계의 의미가 없어지죠. 귀족들이 합의체 기구는 의미가 없어지지. 갈문왕이 폐지됩니다. 갈문왕 제도가 폐지됩니다. 왕이 아닌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왕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 남동생이 있어. 근데 남동생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지 못했잖아. 그렇다고 내 몰아버릴 수는 없잖아. 일반 평민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갈무랑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부왕적 존재라 불러요. 갈무랑 제도는 부왕적 존재다 이렇게 불러요. 이건 상대는 왜 존재한다고요? 중대 이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갈무랑 제도는 중대는 상대는 존재하고 중대는 폐지되었다. 중대는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왕적 존재란 각 나라별로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왕권이 약했을 때 주로 상대식에 나타나는 제도가 부왕적 존재다. 즉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얘기합니다. 처음 들었을 분들은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 우리 반에 반장이 있어 없어? 있잖아. 반장 하는 데 있잖아. 선생님 오시면 열중셔 차려 선생님 기억나 이런 거 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이 반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역할 누가 해줘야 되지? 그 부반장이 하는 거야. 봐, 왕이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그래. 그 부왕이 누구야? 고구려는? 됐어? 이해 갔어? 왕권이 강할 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대는 왕권이 강해지잖아. 그럼 중대는 뭐야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지. 상대는 어떻게 돼? 있을 필요가 있지. 상대는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던 시기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외우는 내용 아니고 이해해야 돼.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지. 고추가 그대로 가면 되겠지. 고고니까 고추가 고구려, 백제길사, 신라, 갈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왕족으로서 품위 유지해 주는 거. 네, 왕족으로서 그냥 내 몰아칠 수는 없잖아. 그 성장 과정에 친동생 친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내가 왕이 되자마자 야 너 꺼져 이럴 수는 없잖아. 친동생인데 부왕적 존재다. 품위 유지입니다. 중대 갈무랑 차대가 볼게요. 귀족 연합 정치가 지은 왕위 쟁탈전이 전개됐다. 그 다음에 상대등 지위가 다시 강화됐다. 상대등과 왕권 서로 상극이지. 왕권이 강하면 상대등이 약하고 왕권이 약하면 대신 상대등이 강화됐지. 왜? 상대등은 귀족 연합체 짱이야. 그 다음 집사부 시중 현안이 약화되었다. 그 시중이란 말은 오늘날의 비서실장이야. 자 봐. 왕권이 강할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화돼. 대신 국무총리 권한이 약화돼. 지금 봐봐.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있지. 누가 더 힘쓸 것 같아? 비서실장 힘이 더 세. 국무총리 힘 편제로 보면 국무총리 급이 높으니까 국무총리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서실장이 최고 권력을 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봐. 상대적인 지위가 재강화됐다는 얘기는 집사부 시중이 약화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하대는. 기술도 힘이 세졌기 때문에. 반대로 그 대신에 집사부 시중 권한이 약화됐다. 니일본의 별표자야 돼. 육두품 세력이 몰락해요. 육두품 세력이 몰락해요. 호족 세력과 지방의 짱 아저씨들 갖다 호족이라고 불러. 지방에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호족이라고 불러. 지방의 유력자들 갖다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을 유력자라고 하는데 지방의 유력자를 호족이라고 불러요. 이래 육두품과 호족이 결탁하게 됩니다. 화살표 해주고요. 반신라적 경향 두 개 묶어서 반신라적이다 적어놓으세요. 반신라적이고 또 화살표 하시고 고구려 개창에 공헌했다. 육두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두품과 호족은 반신라적이다. 그리고 고구려 개창에 고구려 개국의 공헌 세력이다. 그래서 고려의 건국 세력이 결국은 호족인 거예요. 호족인 거예요.
자, 왕의 중흥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종무예랑 가보겠습니다. 태종무예랑부터 한 번씩 가보죠. 하나 볼까요? 태종무예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김춘추야. 응? 김춘추라 분명히. 태종무예랑이라고 하더라. 무열이니까 뭐 연락에 싸운 왕이야. 통일 전에 연락에 싸움을 잘했던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요거 갖다 묘호라고 하고 이걸 시호라고 불러. 시호는 그 사람의 일생을 한자로 표기하는 거야. 그 삼국 통일하는데 연락이 싸웠잖아. 고구려 갔다가 연개수문에 잡혔다가 옥에 잡혔다가 당나라에 가서 나당 연합군을 만들고 전쟁 과정 치열한 과정을 겪었던 왕이잖아요. 연락에 잘 싸웠다. 묘호, 본인이 태종으로 죽은지 몰라요. 우리 세종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 세종대왕이라는 거 생각 못하고 죽어요. 왜? 후대의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쓸 때 적어주는 게 묘호예요. 우리 태정태세 문단 27명의 왕이 있잖아요. 조선의 왕이. 태종 이방원도 자기가 태종인지 모르고 세종대왕도 자기 세종을 죽은지 몰라. 왜? 후대의 역사가들이 정해주는 게 묘호니까. 자, 묘호와 시호. 김춘추가 왕이 됐습니다. 이걸 태종무예랑이라고 합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진치왕이죠. 진평왕 아들이잖아요. 진평왕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음사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의 아버지의 마찬가지, 김춘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송골이 아닌 진골에서 왕이 계승권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송골이 대가 끊기게 되면서 진골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진골 중 유력자가 김춘추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통일 과정에 힘을 모으기 시작하죠. 하나씩 봅니다. 최초의 진골왕으로 상대등 비단과 알천의 날을 진압하게 되었다. 비단과 알천이 어떻게 해요? 선덕여왕에 대항한 겁니다. 선덕여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죠. 정책 노선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난을 일으켰죠. 김유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제거하죠. 대신에 상대등의 비단의 난으로 선덕여왕이 스트레스로 죽어요. 예, 아마 지병도 있었겠지만 그 스트레스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이 전제하던 신라 중대의 시작이다. 전제하 읽었습니다. 전제하. 예,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는 뜻이죠. 요즘쯤에 사법, 행정, 입법, 우리 보통 삼권 분립의 원칙, 보통 우리 민주주의 체제 얘기하는데 모든 권한이 왕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게 전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전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근혜사 공부할 때 기본이에요. 정치사 발전 과정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하는 거예요. 전제정치라고. 모든 권한이 누구에 보인다? 왕에. 그럼 이거 봐야 돼요. 좋게 표현하면 중앙 집권이 되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독재잖아. 나쁜 놈이잖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독재를 하지 못했거든.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법으로 명문화 시켜줬어. 이걸 뭐라 불러? 입헌. 헌법을 세운다는 얘기지. 입헌 군주제라 부른다고. 봐봐. 군주란 말은 왕이지. 왕의 제도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입헌은 뭐야? 권한을 제한하겠다. 발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게 뭐죠, 이제? 이게 공화정이죠. 즉,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시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뭐야? 공화정.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영어 뭐, 리파브로 코리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뭘 통해서? 참정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즉, 투표죠.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참정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 선거 한번 했고, 지방 선거 한번 했잖아요. 되게 빠른 선거를 했죠. 이게 공화정이다.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그제? 그 다음 모른다고. 그럼 이거 시면 되게 잘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니까 입헌군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요? 단체가 누군가요?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독립협회예요. 봐봐. 되게 여기 좋지 않나? 독립. 중고책 하게 되면 뭐 해야 돼? 여기 줬어? 입헌군주 처음 주장한 거야?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오케이?
공화정, 신민회가 이때 존재했던 존재인데 신민회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왕이 지배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참정권을 우리 대표를 뽑는 게 낫겠다. 되게 민주주의 국가를 빨리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 요소들이야. 전쟁제가 뭔지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를 전쟁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중앙 집권주의라고 부른다. 쥐가 입법, 사행정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것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입법, 쥐가 법도 만들고 재판 판결 다 하고 행정도 다 하고. 요즘 대통령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그죠? 행정이죠. 대신에 군 통수권을 가져가긴 하죠. 그리고 대통령제가 되게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느냐 또 불평 불만도 많죠. 근데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완전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가 좋다, 내각 책임제가 좋다. 완전한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인데 신이 만든 게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중앙 집권이 뭐예요?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는 거야.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지 혼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북한이 김정은 같은 애들이라 모든 권을 다 가져간다. 됐죠? 최소한 이 정도 권한은 이거 중학교 때 했어야 돼. 지금 성인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막 적긴 하지만 속으로 적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돼. 씨, 창피해. 근데 모르는데 창피한 건 없는 거야. 배워야 되니까. 이어서 갑니다. 사정부를 설치하고 백관을 감찰하고 행률과 탄핵을 맡아본 관청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되려고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을 생활하게 되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가 불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사정기관에 단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정부 처음 만들어서 사정부가 설치되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관할 시군구청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한 부서가 있어요. 시청, 광역시청, 도청에 다 그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제멸망 이미 설명해서 660년도에 외워야 됩니다. 백제멸망. 갈문왕제도 폐지 설명드렸죠. 갈문왕제도 폐지. 왕권이 강화되면 갈문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면서 신라에는 갈문왕제도가 사라집니다. 선생님, 고구려 백제는 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거기는 왕권이 강하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린 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6번 김씨의 왕비족 출현. 김유신 가문이 새 왕비족으로 등장했다. 스토리 되게 복잡한 인물이죠. 뭐죠? 가야계와 진골이 연합이잖아, 그죠? 진골은 왕이 되고 싶고 김유신 같은 가야족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해서 똑같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약간의 그 이타적인 게 있다는 거죠. 가야인에 대한 신라인이 봤을 때는 뒷골이만 날아서 이런 짓 하고 이제 그 시기에도 어떻게 지역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김유신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굴까 생각해봤겠지. 기존의 왕족들은 나하고 손을 잡지 않을 거거든. 그럼 김춘추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도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왕비들이니까, 아니 여왕들이니까. 그 결과 김춘추와 손을 잡고 김유신의 동생이 김문희죠. 네, 김문희와 김춘추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스토리 좀 복잡한 얘기인데 시간 관계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에 그냥 시집 보내는 거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태어난 게 첫째가 딸이에요. 네. 둘째가 여러분 아시는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김문희와 사이에 김유신과 여기 연결돼서 결혼을 시키죠.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조카가 결혼하는 거예요, 김유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무왕이 왕이 돼요. 그럼 김유신은 뭐가 될까? 자기 누나의 남편이야. 그럼 뭐가 돼? 처남이지. 그런데 엄마의 오빠니까 뭐가 돼 또? 애삼촌이야. 이런 족보를 일명 뭐라 부르지 앞에? 네, 멍멍이 족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가족관계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신라 시대 저게 돼요. 일종의 뭐죠? 근친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신석기들이 뭐 있어? 조계혼 했잖아요. 야, 우리 성식이 결혼하지 말자. 최소한 이 정도 있었잖아요. 왜? 알잖아요. 근친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질병을 타고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와 고려가 근친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병 타고나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최초로 중국식 시호와 묘화 설명드렸어요. 중국식 묘화 시호를 사용했다. 집사부 중시의 기능을 강화했다. 왕명을 받들고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기능을 강화했다. 중시의 밑줄 긋습니다. 요즘 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가 될까? 기존 합의체 교육 짱을 상대되는 권한은 대신 약하게 됐죠. 네, 기독연합체 대표를 상대등이라 하는데 얘들은 상대등이 약화되겠죠. 중시가 명칭이 훗날 시중으로 바뀝니다. 명칭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을 때 시대상을 옳은 거 물어보면 이건 경도강이야. 그럼 뭐가 될까? 경도강에 대한 업적을 여러 선택지로 골라낼 수 있는 게 기본 페이스예요. 누구나 다 해야 돼. 다시 가봅니다. 문무왕갑니다. 아들입니다. 백제 부흥군을 진압. 아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게 아니죠. 백제 부흥군을 아까 뭐뭐 줬다고 그랬지? 무기도 주고 정보도 주고 군량도 줬다고 그랬잖아. 왜? 본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계속 시켜주는 거잖아. 두 번째,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 정벌을 했다. 668년. 다음 사료갑니다. 왕은 당나라 군대 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은 먼저 천남산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 등을 보내 영공을 만난 항목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봉남, 덕남 그리고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하천, 조주가 영공을 따라간 데 인태, 의복 등도 수행하였다. 이런 사료가 나왔을 때 문무왕의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한번 읽어대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번 기볼포 전투 승리하게 되었다. 670년입니다. 매소선이 빨라요? 기볼포가 빨라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매기 매운탕을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아까 외웠습니다. 네. 4번 가죠. 당의 수군을 격퇴하고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였다. 기볼포에서요. 5번 한 5년 전에 기출문제 나왔네요. 경주 월성 동쪽에 별공정각으로 임해전을 설치하고 꼭 기억하세요. 5번 앞에다 통일 후라고 적어야 돼요. 5번 앞에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통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통일 이후에. 통일이 완성된 인물이 문무왕이잖아, 그지? 그러면 통일 과정 중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우리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죠? 어쩔 땐 공부 잘 돼도 어쩔 땐 막 짜증나고 공부 효율성이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짜증만 나고 안 될 때. 그럴 땐 쉬는 게 좋아요. 억지로 공부 안 되는 겁니다. 통일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일을 갖다가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스트레스 풀면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행 가는 친구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데 이분은 약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임해전을 설치하고 건물이야. 임해전을 설치하고 안압지를 조성했다. 안압지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고 월지라고 불러요. 자, 신라인들이 되게 달을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궁궐 이름을 월성이라 부르죠. 네. 궁궐을 월성이라 부르죠. 우리 조선들 뭐 경복궁 이렇게 부르듯이 월성이라 부르던. 그래서 대부분 달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명칭에.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임해전이다. 쉽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신하들, 왕실 시절함 들어와서 가끔 식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못을. 그죠? 연못 지자를 써서 월지라고 부른 거예요. 경북 궁궐의 동쪽에 월지를 만들어서 이거잖아. 쉽게 해서 배를 띄어서 오리 보통을 띄어서 어떻게 놀 수 있잖아요. 임해전 월지. 그런데 신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 연못이 파괴되면서 흙 잡다한 걸로 덮여졌다는 거야. 중간중간에 물기가 남아있겠지. 물이 고여있겠지. 이때 오울이라든가 야생 동물들이라서 물을 먹는 목을 축이는 장소였다는 거지. 그게 오늘날에 잘못 이름이 불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안압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이거 조선 초에 불렸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안압지라는 명칭은 잘못 쓰여진 명칭 중에 하나겠지. 원래 명칭은 월지가 맞겠지. 그지? 월지가 맞는데 조선 초에 잘못 불려진 이름 때문에 안압지로 불렸다. 경주에 가보시면 월지 또는 안압지 두 개 같이 공용해서 써요. 가보시면. 6번 별표 빈출. 진골 출신의 의상. 진골이라는 게 뭐야? 왕족이란 뜻이야. 왜? 진골은 지금 왕족이니까. 의상은 부석사를 찬 건. 하음종을 개창했다. 별표 한 3개 잡으시고 빈출이고요. 우리 불교사에서 너무 잘 나온 인물인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 인물로 물어본다면 주로 이제 문무왕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원효대사하고 의상은 통일 무슨 시대 사람이라고? 백제? 예,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의상과 원효는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고 나이 차가 또 몇 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통일 전과 통일 후 같이 지내. 그러니까 전쟁 과정을 다 보고 들은 인물이야. 예? 통일 전에 막 싸우는 시기, 통일이 완성된 시기 다 같이 본 시기였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의상이라는 승려이다. 하음종을 개창했다. 부석사 미출. 이 6번 질문 자체가 다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불교 부분을 지금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불교 부분을 다시 중복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별표만 한 3개 정도 잡아 놓으시라고. 왜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의상과 원효는 거의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다시피 하니까 불교 파트에 가서 또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난데 여러분 좀 힘들겠죠. 7번 애사정. 주와 군의 파견에 지방 관리를 감시했다. 공무원 숫자가 증가됐겠죠. 통일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도 어떻게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부패할 수 있다는 거죠. 부패하는 사람들을 감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 신문왕갑니다.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장인인 김음돌의 난이 발생됐습니다.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축청. 신문왕의 왕비는 축출되었다. 항상 이런 게 있죠. 왕이 다툼에 밀려나거나 저게 왕이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왜? 같은 진골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정책도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 저 정도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어. 저 정당이 정권을 잡더니 저 정책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반란 사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장인 김음돌이 모욕 사건을 역모조식해서 그 결과 귀족 세력들이 숙청됐다. 뿐만 아니라 신문왕의 왕비는 축출됐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마누라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반란을 세력의 주모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자기 마누라도 내보내야 되겠죠. 왕비가 축출되었다. 참고로 김흠돌은 김유신의 조카이며 사이이기도 하다. 복잡하지. 아까 멍멍이 족보라고 얘기했죠. 2번 종내원 실시. 처음으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종내원을 실시했어요. 쉽게 해서 근친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음돌의 딸인 왕비를 출궁시켜 내보내고 무예랑의 사이였던 김흠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신라 중대 최초의 종내원이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면 되는 거. 3번에는 별표. 난이도 살짝 올려봐.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풀하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안승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라가 망한? 그렇지, 고구려 사람이에요. 안승을 서라벌로 불러. 원래는 어디 있었지? 금마저. 금마저 어디지? 전라북도 오늘날 익산이겠지. 통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익산 지역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왕을 임명할 이유가 없잖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끝내는 거죠. 안승을 경주로 서라벌로 불러 소판 3등급에 해당됩니다. 잡찬이라고 부르는데 소판의 벼슬을 하사하였으며 보독국을 해체하게 됐습니다. 이때 장수 대문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이 3번 전체가 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약간의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맞히는 문제. 약간 공부하는 사람이 맞히는 문제. 공부를 좀 작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지. 안승 알아? 물어보지. 공부 작게 하는 사람 안승을 어떻게 알겠어? 또 작게 하는 사람 물어보지. 너 보독국 아냐? 야,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보독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 아냐 물어본다면 공부를 짧게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4번 가끔 나옵니다. 당하지라고 해. 만파식적의 보사. 이 피를 불면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비가 개고 바람을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집니다. 전지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만파식적 고사가 나오면 무조건 신문학 없어 선택지 고르면 돼. 간단히 심플하게 고를 수 있어. 그래서 행정 파트입니다. 구주 5초경. 구주 5초경입니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줄을 9개 주로 나눴다는 뜻이야. 땅덩어리 커졌으니까. 행정국이 개편됐죠. 그다음 작은 서울, 소경이란 말은 작은 서울, 큰 서울은 어디가? 경주겠죠. 작은 서울 5개를 만들었다. 작은 서울의 짱 아저씨를 사신이라고 부른다. 사신 밑줄 그어야 돼. 네. 사신 알아야 돼. 소경의 짱을 사신이라고 하더라. 지방행정을 조직 완비하여 통일된 이소경에서 또는 삼소경의 존재, 이소경 또는 삼소경에서 오소경으로 늘렸다. 이유가 뭘까요? 이소경에서 또는 삼소경에서 오소경 늘린 이유. 땅덩이 일단 넓어졌지. 땅덩이 넓어. 두 번째 뭘까요? 다섯 개를 만들었다잖아요. 그죠? 보통 둘 내지 세 소경에서 이렇게 넓어. 기본적이 뭘까요? 땅이 일단 넓혀졌다는 거죠.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거. 두 번째, 서울의 문화를 지방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마 뒤에 행정 파트에 별도로 나올 건데요. 일단 이 정도만 잡을게요. 네. 영토 확장, 서울의 문화를 지원. 3인 정책도 있겠죠. 3인 정책. 우리 가끔 선제도 이사를 좀 해봤는데 전세 살다가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서 옮기게 되면 이걸 이사라고 그러지. 네. 그렇듯이 이사할 때 옮길 사자예요. 네. 이삿짐을 옮긴다는 뜻이 이사니까. 백성들을 옮긴다는 뜻이죠. 자, 고구려 사람들, 관리들을, 왕족들 고구려 땅에다 평양 부근에 놔두면 될까 안 될까? 불안하지. 얘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네 나라 부운동 하겠다. 그럼 어떻게? 저 밑에 백제에다 관리하는 데다 저 가야 땅에다가 또 과야들이 왕족 만들도 설칠전 저 고구려 땅에다가 백제들이 어떻게? 더 멀리 또는 경주 가까이다가 내 앞에 지켜보고 있겠다는 뜻이야. 3인 정책. 그 지역에 반란을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내보내는 것들을 3인 정책이라고 해요. 이어서 갈게요. 중앙군인 구서당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 서자는 우리 공부하는 그 조선시대 그 서당이 아니고요. 옥기 서자입니다. 군 조직을 9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전부 다 왕의 친위부대를 만드는 거죠. 구서당은 왕의 친위부대예요. 꼭 적어놓으세요. 왕의 친위부대예요. 왕의 친위부대이다. 구서당은 왕의 친위부대이다. 네, 왕의 친위부대이다. 우리 모병제입니다. 나 왕의 친위부대 들어가 근무하고 싶어. 근무 지원하는 겁니다. 모병제입니다. 지원하는 사람 중에 뽑는 걸 모병제라고 하죠. 모병제입니다. 구서당에 관련.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민족융합책이기도 해요. 각 나라의 민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왕이 인정해 준다면 내가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자리를 충성을 과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융합, 왕의 칠 구서당. 들어간 구서당에 지원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쯤에 대통령의 경호실에 대충 누구나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충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되고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정자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신라, 고구려, 백제, 보덕, 말간이 설치됐다.
오른쪽 옆에다가 적었습니다. 왜는 X점, 왜는 X적으로, 얘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가리는 그 통일 과정에 공을 세웠던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덕국을 알다시피 아까 기억나시죠? 안성이 세운 나라 보덕국도 여기 포함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덕국이란 말은 고구려들과 진배 없어요. 얘네들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니까. 육두품을 후원하였다. 육두품을 후원하였다. 봐. 여기 왕의 비서실장이야. 여기 비서실 차장급 되는 거야. 얘들은 진골이고 얘들은 육두품에 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자리야. 절대로 육두품 애들이 뭘 할 수 없겠어? 시중에 자리를 수 없지. 시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육두품을 후원했다는 얘기 뭐야? 시랑의 자리까지 올려주고 얘들이 주로 육두품에서 주로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문을 역할하는. 시랑을 우대했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 반대로 누구를 약화시키는 거죠? 귀족의 대표자로서는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상대등은 시랑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내가 어제 회의를 갔는데 시랑이 저기요, 저기 밖에 계세요.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야. 어디 급이 안 되네요. 상대등 아저씨 저 밖에 계세요. 들어올 때 들어오세요. 어제 회의요. 야, 어제 회의 들어가야지 넘버 2인데. 아, 그건 그거고요. 밖에 계세요. 힘이 없어져 있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훗날 이게 중대잖아. 중대 얘기하고 있잖아. 중대에 대한 얘기잖아. 중대에 대한 얘기. 그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들 기분 좋아, 싫어? 얘들 기분 나쁘잖아. 그럼 하대가 되면 어떻게?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겠지. 그럼 상대등 얘기 들어오는 거야. 상대등이 무한한 힘을 가져가 되는 거지. 왜? 귀족 합의지. 그럼 대신에 시랑은 어떻게 될까? 육두품 출신 자체가 다 싫은 거야. 누가? 얘들이 봤을 때는. 육두품에 들어가면 어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야. 결국 뭐 돼? 고려 건국에 일정 기간 공헌을 하고 얘네들이 훗날 고려 왕족을 만드는 호족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고려 초기 정권 세력이 호족이 잡거든요. 정치 권리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경제정책 갑니다.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에 따라서 노급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주느냐, 수주권을 주느냐, 그죠? 기억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볼까요? 상대는 무엇을 줬어요? 노급과 시급은 같아요. 노급이란 건 뭐예요? 월급도 주고 노동력을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노급 시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대에 준다고 그랬지. 중대가 하면 뭐만 준다고요? 노동력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뭐만 줘요? 월급만 주는 거잖아. 그지? 꼭 기억할 수 있죠. 하대가 되면 다시 왕권이 약해졌죠. 신권이 강해졌죠. 뭐 가져가요, 다시? 노급이 다시 부활되죠. 그죠?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은 폐지됩니다. 외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훈문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10번 천도객. 경주의 편제승. 편제란 말은 좁다는 뜻이죠. 한자로. 경주가 되게 협소하여 달구벌 오늘날 대구로 천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신문학입니다. 설정의 하완계. 설정은 원효의 아들이기도 해요. 원효의 아들이기도 해요. 하완계. 신문왕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왕이 오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꼬였을 거예요. 여인들의 권력다는 거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여인들이 둘러싸였겠죠. 그러다 보니 설정이 봤을 때 신문왕이 너무 정치가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글을 하나 올리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목이 하완계입니다. 하완계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계율. 요즘 말투는 충고문이겠지. 어드바이스 하겠다는 뜻.
가서 말로 하려니 좀 그렇고 왕에게 글을 써가지고 준 거지. 자, 장미꽃과 할미꽃에 비유하였습니다. 장미꽃은 꽃은 이쁘고 향기는 나겠지만 간신이고, 할미꽃은 이쁘지는 않지만 은은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충신에 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미꽃보다는 할미꽃을 가까이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완계입니다. 뭐 신문왕 이걸 읽어봤겠지. 읽고 어떻게 돼야 돼? 필요하면 제가 수용했을 거고 필요치 않으면 되게 혼냈겠지. 혼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뭐야? 내가 수용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 신문왕 업적이 많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많은 거야 지금? 설총 때문에. 이 설총 아저씨가 되게 우리 수험생에게 나쁜 일 한 거야. 그렇잖아. 정신 바짝 잡고 되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됐죠? 그 사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사료가 또 있어요. 네. 기문돌의 나음부터 시작해서 안승을 관련된 부분, 요건 되게 다 기출 사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전제안건의 동요부터는 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